제270회 임시회에서 민적인 절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된 것이다. 그동안 이동환 시장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채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에서 제2요구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고양특례시 의회가 지켜오려 노력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제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고양특례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2023년도 본 예산 심사는 합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다. 제9대 고양특례시 의회 의원들은 작년 7월 초에 역대 의회의 관례대로 본 예산과 추경을 구분해 각 정당의 위원장 선임 순서와 예결위 위원수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합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 이에 준수하고 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합의가 아니라면 종국에는 표결이라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 민주주의의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다. 예결위에서의 신성한 의사결정 방식은 위원장과 위원회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상호 주고받으며 판례하는 것이다. 이동환 시장의 제2요구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의회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생각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두 번째, 매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최소 150억에서 250원주의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다. 이번 예결위 120억 원의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110억의 규모는 통상적인 것이다. 이동환 시장은 무려 110억 원 규모를 삭감했다며 예산안 심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과거 그동안 시장님의 민주당 시절 때도 모든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정위원이 다수였다. 2021년과 2022년 본예산의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2021년도 예산안 조정 내역은 당초 편성 대비 약 190억 삭감됐으며 2022년도에는 100조 가량의 예산이 감액이 있었다. 2021년, 2020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양특례시의 의원들은 정파를 틀리지 않고 고양시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예산결산위원회 협치 정신에 의거해 심의해 왔다.
이번 2024년도 본 예산 심의도 마찬가지다. 통상적인 심의 규모를 두고 엄청난 금액이라며 반발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언론기관에 배포한 의미가 무엇인가? 시의 예산결산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인가? 고양특례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만큼 중요한 시장의 의무인 것이다. 셋째, 시의회 업무 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그동안 시장은 1월 21일 이창문 대변인을 통해 시의회 관련 업무 추진비가 10배 증액되어 통과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도 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는 시의회 예산심의의 기본조차 모르는 발언이다. 의회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의결됐으며 예결위 및 본회에서도 예산은 그대로 의결됐기에 기획된 것이 아닌 원안대로 변경없이 확정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의회의 모든 예산은 시장님이 예산권을 갖고 있다. 단지 심의 의결하는 것은 삭감이 아닌 원안과 삭감할 수 있는 범주가 예산결산위원회 권한을 할 수 있는 심의기구이다. 네 번째, 이동환 시장의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예산안 편성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또한 의문이다. 이동환 시장은 12월 27일 본예산 심의를 위한 임시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당 합의를 통해 1월 6일 임시회를 15일 개의했다. 그런데 이동환 시장은 1월 8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시기적으로 임시회 개의 이전에 미국 출장을 계획했을 것이고, 이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한 시장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또한 소집 요구 이후에 15일 이내에 임시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그 15일간의 자리를 지키며 의회와의 협치, 노력이 당연한 것 아닌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이상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은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다. 이동환 시장은 고양특례시 의회 민주를 존중하길 바란다. 34번의 의원들은 입법기관이고 예산심의권, 조례 개정안, 감사권을 갖고 있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되어 고양 시민에 대한 이해를 하기를 바란다. 향후 시장은 의회 모든 사람을 허위 사실로 유포한다면 고양특례시 의원총회에서 강력히 대처를 할 것이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의 기자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계신 우리 기자분이 어느 손 드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이크 드릴래요? 네. 지금 강력히 대처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뜻이고 알고 있어도 되나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예, 저희 고양통내시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의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럴 상해는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대처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다음 질문, 저 뒤에 분이 먼저 하시거든요. 우선 제가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기자님한테 시켜드리기 전에 오늘 9시에 여기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통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그래서 근데 9시 5분에 왔어요. 근데 이런 시간에 기자를 불러놓고 고양특례시 의회 의장단 먼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들에 대한 좀 사과하세요. 네? 항의 제가 진정으로 미안한 생각을 느끼고요. 이 의영위원장이 오는 가운데 기자회견 서고 나서 지쳐가지고 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은 의회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주기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회 민주주의 숭고한 가치가 뭔가요? 의회 주인은 우리 고양시는 우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법이 있고요. 또 의회는 법률적인 의회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권 및 감사권, 그다음에 예산심의권, 감사권, 또한 그 조례권 이러한 세 가지 기능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숭고한 가치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필요한 겁니다. 설사 집행부에서 어떤 잘잘못이 있더라도 의회의 본연의 사실하고 고양특례시 의회 의장단 상위위원장단 성명서를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고양특례시 의회 의장단의 상위위원장단의 입장문을 오늘 발표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왜 민주주의 진정한 가치입니까, 의장님? 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요, 의회에도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요구하면서 정말로 진정한 소통과 협치가 집행부에 있었냐고 말씀을 여쭈고 싶고 법률적인 검토 어떤 강력하게 대시한다는 것은 협치와 소통을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 또 기자회견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의장님으로서도 역할을 또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소속이 어디냐고. 예, 제의 요구하는 부분은 어디냐고. 소속이 어디냐고 말. 당신이 그부터 먼저 말해야지. 어디 소속 그 기자냐고.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여기서 에이, 기자회견에서 당신이 뭐예요? 어디 기자예요? 도대체 아니 도대체 기자십니까? 내가 못 본 것 같아. 기자인데. 어디 기자예요? 못 본 것 같아. 본인이 어디 얘기하냐? 당신이 뭐예요? 당신이 나가 싸우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의 요구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예산 결산에서 결정된 사항을 하게 된다면 시장님이 제의 요구하면 그 의회에서는 20일 안에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본 예산은 예산 결산위원회에서 삭감만 되는 안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리스크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인 의장이 행정부서와 시장님 캠프에 전달했습니다. 리스크가 커지면 의원 가반수 수석과 3분의 2 동의가 돼야만이 제2요구를 통과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감안해서 추후에 시장님의 추경 때 그런 의사를 협치하며 노력하면서 그 예산을 준비하는 어떤 나무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한 겁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 세계타임즈 김인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태가 21일 날 보도자료 때문에 지금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25일 날 기자회견을 다시 또 열었었는데 그때는 약간 말이 좀 순화돼서 기자회견이 그때 간담회 있었고, 지금 30일 날 기자회견이 열리면서 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지난 기자실 대변인이 기사 내용을 보고 우리 여야 당대표님과 또 모든 의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왜곡된 언론 보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향후 이동환 시장님을 허위 사실에 대한 이 문제를 강력히 대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의장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여야의 생각과 또 고양시의 기자분들의 여러 가지 고민거리 있어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오늘 그런 고민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 다시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21일 날 이 보도자료가 나간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 시장님의 결제 라인을 받고 나간 건지,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언론 홍보실에다가 문의를 드렸더니 나중에 확인해보고 알려드린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아직도 지금 그 답변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정확하게 시의회에서도 이거를 강력하게 좀뭐 요구하시는 게 어떤가 저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 저희 기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장님의 결제를 안 받고 나간 거면 공문서 위조거든요. 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창문 대변인께서 본인이 생각을 쓴 것인지 시장님의 공문에 이은 것인지 하는 것은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볼 적에 과연 대변인이 그러한 기사를 쓸 수 있겠는 게 저희 궁금한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을 쓸 때는 대변인은 현재 검찰에 기소한 상태입니다. 이성태는 직원이 이런 걸 쓸 정도 되면 얼마나 고민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실을 대변인께서는 심사숙고한 기사를 쓸 것으로 보는데, 이 사항을 가지고 고양특례시 의원 모든 분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참 기자님. 예, 신하의 네, 신화일보의 임창국 기자입니다. 지금 3번 그 의견에 보면 시의회 업무 추진비 인상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대변인실에서 10배 인상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명백한 허위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기사문을 작성하든지 어떤 보도문을 작성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근거에서 했다고 지금 의장님 그 사료하고 계시는지 그거 하나 하고요. 앞으로 있을 곧 출발하실 속초 일정을 저희 기자단한테 세세히 보고 밝혀주실 수 있는지, 일정과 숙소, 기타 또 여정 일정 모든 걸 예산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형 판고비는 날조된 허위 사실입니다. 단지 약간의 그 전년 대비 인상한 것은 지난 8대 때는 의원 수가 34명이었습니다. 작년도 6월 지방선거에 고양특례시에는 시의원이 1명이 증원돼가지고 34명이 되어 있습니다. 34분에 대해서 한 번은 인건비가 4천만 원 선 넘고 4천 정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또 기관용 방문비 여러 가지 특사비 금액 합치면 한
8천만 원 안팎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허위 사실을, 인원에 대한 증언에 대한 사실을 그렇게 허위 사실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9시에 고향특례시 2023년도 연간 사업계획 보고 및 각 전문위원, 팀장님 연간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의회와 협치를 어떻게 하신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박 2일 전문위원, 상임위원장, 팀장급 이렇게 해서 속초에서 1박 2일 교육과 강의 및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홍보팀에서 충분하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이 기자님 말씀 주시면. 네, CNB 뉴스의 김진도 기자입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근데 시민으로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한 18가지 부분 민생 관련해서 집행부와 논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민생 관련 예산들 또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예산들이 좀 많이 삭감된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생되는 삭감 예산이라고 하셨지만요. 과연 이 예산이 민간 예산인지 저희가 면밀한 예산 결산을 위해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향특례시의 4차 추경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민생의 예산이라면 충분한 행정에서 의회하고 협치하고 소통하고 이 예산이 세밀한 설명을 드린다면 충분하게 상임위에서 충분히 보고 드리고 또한 그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예산 삭감된 부분은 충분한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의 충분한 논의가 됐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합의된 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지금 고양시 의회 김영식 의장의 지금 현재 기자회견 답변 집행부에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추경으로 신문군수의 김승우 기자입니다. 오늘 쪽